TMF에 입점해 있던 판매자들에게 1조 5,950억 원의 피해를 입혀서 사기 혐의, Q익스프레스로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팀원 위메프에 입힌 손해가 692억 원 배임 혐의, 미국의 위시라는 이커머스 업체를 인수하기 위해 자금을 팀원과 위메프에서 뽑아간 금액이 671억 원으로 횡령 혐의.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경제적, 금전적 손해를 입혔는데도 모두 이 책임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 피해자들은 지금 약간 피꺼섯 상태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귀에 빡빡해는 이슈 맛집 귀의 빡종원입니다. 저희가 몇 달 전에 TMF 사태가 처음 벌어졌을 때 이 사건을 저희 아이템에서 집중적으로 다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피해가 한 1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검찰이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게 더 많아요. 3조 가까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다라는 게 검찰의 지금 추산인데, 사기, 배임, 횡령 다 해서 경제사범 종합 세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얼마 전에 구영배 대표와 팀원 위메프 이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제 3명 다, 그러니까 모두 기각될 줄은 몰라서.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속영장이 승인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법원은 이들의 영장을 모두 기각을 했는지,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가 TMF의 영업 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정말 이런 식의 영업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건, 이번은 법원이 내린 게 유무죄 판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건 아닙니다. 이들의 혐의는 여전히 유효하고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할 거예요. 다만 법원이 이걸 뭐라고 판단을 했느냐,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고 이들의 방어권을 보장해줄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하지만 이들이 피해자에게 미친 금전적 손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쟁점이 됐던 게 뭐냐 하면은, 사업 활동을 하다가 실패를 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말 사기를 친 것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이 첨예하게 나뉘었어요. 먼저 간단하게 약간 검찰 피셜로 사건 일지를 한번 살짝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미 이 큐텐은 2022년도에 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2022년 4월 달에 운영 자금을 모두 소진을 한 상황이 됐다라고 검찰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큐텐이 뭘 선택했느냐? 할인율을 더 높입니다. 할인율을 더 높이니까 당연히 영업 손실이 계속 누진되는 역마진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때 큐텐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래량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거래량이 멈추면 죽습니다. 그래서 별 돈을 들이지 않고 인수할 수 있는 자본 잠식 상태의 비슷한 업종을 계속 인수를 하는데, 2022년에 티몬을 인수를 했고요. 위메프와 인터파크 커머스였죠. 이 검찰은 이걸 쥐어짜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면서 지난해 10월 달에 이미 누적 적자가 티몬 3,300억 원, 위메프 1,700억 원, 매월 티몬이 200억씩, 이 위메프가 50억씩 적자가 쌓여나가는 상태에 빠졌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 여기서 무리수를 두기 시작을 한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일단 무리수 첫 번째, 위메프, 팀원 모두 각종 상품권을 사들여서 고객에게 할인을 해서 팔기 시작하는데 이게 미정산이 나기 시작을 해요. 무리수 두 번째, 지난해 말부터 상품권 업체들이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 TMF에 공급을 줄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급을 줄이기 시작을 하니까 그 유명한 상품권 선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짜 엄청 싸게 10%를 깎아줄 테니까 대신에 2달 후에 상품권 보내줄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프로모션을 하기 시작을 해요. 세 번째 무리수가 나오는데, 그 전에는 상품권 정산을 주 단위로 했다고 해요. 주 단위로 하던 걸 월 단위로 바꿨다고 해요. 정산하는 주기를 늘렸을 뿐인데 여기서 매달 한 100억 원씩을 더 땡길 수 있었다라고 검찰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돌려막기를 한 거를 우리가 이제 폰지 사기라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둔 것들을 종합을 해서 봤을 때 검찰의 판단은 폰지 사기가 분명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구영배 대표를 비롯한 이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료 외 결제 대금은 판매자에게 줄 돈인데 이 돈을 돌려막기용으로 쓴 건 사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구영배 대표를 비롯한 TMF 측의 주장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폰지 사기를 한 게 아니라 상품권을 판매하고 돌려막기를 한 거는 기업을 영속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경영의 일환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무슨 뭐 사기를 치려고 작정을 하고 이런 판을 벌였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증거나 근거가 부족해요. 구영배 대표가 이걸 정말 대국민 아니면 이 셀러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한탕을 해서 날리기 위해서 했느냐, 입증하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두 번째는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쿠팡도 우리랑 똑같은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쿠팡도 600억이라는 엄청난 누적 적자가 있었지만 나스닥 상장 한 방에 이거 다 갚고 지금의 쿠팡이 되지 않았느냐. 우리도 그걸 노렸지만 우리는 실패했다. 이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커머스는 원래 이렇다. 초창기에 거래량이 많지 않을 때에는 무조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가질 못했을 뿐이지, 즉 이것은 사업의 실패지 사기가 아니다. 여기서 재판부가 좀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요. 정말 이커머스의 사업 형태가 그러냐, 이들의 주장이 좀 어느 정도 먹혀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첫머리에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등에 비춰보면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내용이 대표들 주장을 반박해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큼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는 사실은 조금 믿음이 가진 않는데, 구영배 대표는 나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정선 사태 2년 전부터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인지하셨습니까? 사건이 발생하고 알게 돼서. 정말로 미정산이 되고 있는지 그걸 진짜 몰랐을까? 아니면 이 몰랐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교묘하게 중의적으로 쓰는 걸까? 약간 이런 좀 의심은 들어요. 어쨌든 하지만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논리가 이번에 성립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 전부 다 영장이 기각이 돼버렸습니다. 일단 법원이 기각을 한 이것만 놓고는 이게 무죄를 주거나 이 면죄부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잘했다 잘못했다를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법원의 기각을 놓고 이 구영배 대표와 TMF 측의 주장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커머스란 사업 특성상 적자는 날 수밖에 없다. 물론 적자가 나는 이커머스가 대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쿠팡도 지금도 적자예요. 아니 적자 똑같은데 왜 나만 갖고 그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쿠팡의 계획된 적자와 Q10의 계획된 적자는 달라요. 쿠팡이나 알리 같은 경우가 적자를 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즉 지금 당장 적자를 보지만 결실을 맺으면 이 시장의 파일을 장악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순이익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라는 약간 경영의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하는 적자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적자를 낸 이유는 오늘 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그래서 내일 더 할인을 해줌으로써 본 적자예요. 하루하루 살아가기 급급해서 메꾼 적자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두 번째, 구영배 대표와 TMF의 주장, 쿠팡도 이랬다라는 주장. 쿠팡은 그런데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어요. 고객의 돈에 손을 댔다는 부분이에요. 쿠팡을 옹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쿠팡이 자기네들이 적자를 봐가면서 창고를 늘리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이 자기네 물류 시스템을 만드는데 돈을 들인 거는 상품으로 지급을 해야 될 대금을 써서 한 게 아니에요. 투자를 받은 돈으로 따로 한 겁니다. 이게 쿠팡 같은 경우는 지금 대규모 유통법에 적용을 받고 있어요. 대규모 유통법에는 에스크로라고 해서 고객의 돈을 지켜주는 보안 시스템을 법적으로 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어겨가면서까지 쿠팡이 고객 돈에 손을 댔을까? 얘는 전문가들도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반면 TMF는 대규모 유통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구영배 대표가 직접 국회에 나와서 말했죠. 미국의 위시라는 이커머스 업체를 인수하는데 갖다 썼다. 정산해줘야 될 대금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위시 인수대금으로 사용했고 그 돈은 나머지로 충당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언제 폰지로 간 거냐면요. 고객의 돈을 건드렸을 때입니다. 이들이 고객의 돈을 건드리면서 이걸 돌려막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건요. 이미 그거는 기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TMF를 살 때는 이거 적자야. 맞아. 근데 그래도 사업은 할 수 있잖아. 인 것과 고객의 돈을 건드리면서 야 이거 못 막으면 큰일 나는데 하지만 난 막을 수 있어. 라는 투자는 사기라는 겁니다. 손실을 봐도 된다는 말이 고객의 돈을 다른 데다 써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구영배 대표가 자꾸 이 둘을 섞는데 손실을 본 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고객의 돈을 횡령한 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고요. 첫째가.
자, 마지막 이 많은 문제 중에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저희도 따로 컨텐츠로 빼서 한번 다뤘는데 상품권을 스스로 발행해가면서 돌려막기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위시 인수자금 5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와라. 대출이 안 된다면 상품권의 발행량을 늘려라 라고 구영배 대표가 지시했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2022년부터 심각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있던 기업이 어떻게 대출을 받습니까? 사실상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러다 보니까 상품권을 남발을 한 거거든요. 불과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상품권 판매 대금으로만 400억 원을 마련을 했고 나머지 물건 판매 대금으로 100억 원을 마련을 해서 500억 원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검찰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상품권은 5일 만에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400억 원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회전이 빠르고 사람들이 뭔가 일이 터졌다라고 눈치채기 전에 이미 다 팔려나갈 수 있는 상품인 거예요. 상품권은. 왜냐? 현금하고 사실상 똑같거든요. 티몬이 뭐 해피머니나 이런 데 것만 갖다 판 게 아니라 자기네가 직접 티몬 캐시를 찍어냈거든요. 자기네가 현금을 한국은행이 돈 찍어내듯이 찍어낸 건데 이 행태만 보더라도 구영배 대표는 이미 사태가 잘못될 걸 짐작하고 있었다. 짐작을 하면서도 그 행위를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갔다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상품권을 줄이는 것을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시 또 늘어나서 상품권을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어서 상품권의 늪이다, 뭐 빛의 늪이다 이런 표현했었고요. 지속적으로 줄이려고 노력한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에 굉장히 높은 파급력으로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검찰도 그렇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번 TMF의 상품권 판매 행위가 특히 더 심각하고 절대로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되는 행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재판을 해서 법원이 어떤 선고를 할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일단 피해자들도 이거를 위해서 다시 뭉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 내가 손해를 봤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나한테 더 이상 물건을 주지 않을까 봐 정말 억대의 피해를 보고도 끙끙 앓으면서 말조차 못했던 이 셀러들이 이번에 기각이 된 걸 보고 분기탱천해가지고 모이고 있다라고 피해자 협의회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구영배 대표가 주장하는 이거는 사업의 일환이었다.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못했다를 입증해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테크만 놓고 볼게요. 상테크가 이미 구영배 대표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아니에요. 상테크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불법도 아니고 나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작은 일부분을 차지하는 그냥 여기에 하나의 그냥 조각일 뿐인데 내가 이걸 찍어낸 것 자체가 어떻게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걸 깨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의도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싸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거를 몰랐을 수가 없는데 그래 놓고서 우리는 잘못하려고 한 건 아니다 해버리면 판사의 판단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근데 법원이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걱정인데 이거를 한번 무죄를 선고해 주잖아요. 또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나쁜 판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려가 되는 거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재판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처벌을 받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텐데 앞으로 검찰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또 이런 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빡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